일단은 이제 십성 공부 중에 비견 편입니다. 비견.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설명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비견이라는 거는 이제 사실 이게 십성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렇게 나뉘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비와 견으로 나뉘어요. 십성들은. 그러니까 겁주도 마찬가지로 겁과 재로 나뉘어요. 식신도 마찬가지로 식과 신으로 나뉘고 그 다음에 상관이나 이런 것도 상과 관으로 나뉘어요. 나머지도 다 똑같거든요. 이게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그 십성 안에서는 한 가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이제 한자 뜻 풀이 하듯이 하겠지만 보통은 보통은 이걸로 쓰죠. 견주의 비자로 쓰죠. 그 다음에 여기는 보통은 이건요. 어, 보통은 어깨 견자로 쓰고요. 그러니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서로 이제 만나가지고 서로 만났다는 소리예요. 만나서 어깨를 나란히 한다. 그러니까 어깨 동무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은 우리는 친구 아이가, 우리는 형제 아니가, 우리는 같은 사람 아니가, 우리끼리 이제 나뉘어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것들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비견이라는 게 의미 자체가. 어, 그래서 항상 이 비견에서 보통 일어나는 일이 다 그거예요. 사람과 어떻게 지낼 것이냐, 또 인간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 나라는 존재는 어떤 사람이냐, 이걸 항상 이제 신경을 쓰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라는 게 비견이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만나고 마주치고 산다는 건데 문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해요. 비견 자체가. 그래서 사주에서 이제 일간인 비견을 제외하고 비견이 하나 더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다들 이제 보면은 나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누구에 대한 불안감이 아니고 나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일간을 제외하고 비견이 정간에 하나 더 그러니까 정관에 더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은 나에 대한 불안감이 존재한다. 라고 딱 생각을 하면 돼요. 내가 불안한 거예요. 누가 불안한 게 아니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나 자신이 이제 평안을 찾으면 굉장히 선한 사람이 돼요. 자신이 평안을 찾으면 이제 굉장히 선한 사람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 자신이 평안을 못 찾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 계속 번뇌해요. 번뇌하고 불안감 느끼고 조급함 느끼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계속 이제 보게 되고 자꾸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교를 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제 좋은 말들이 잘 안 나가게 되고 그런 식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비견이 정상적인 평안을 찾지 못하면 하는 특성이에요. 그래서 비견이 하나 더 있게 되면은 내가 나 자신의 평안을 못 얻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다른 사람들한테 좀 밉상스럽게 말을 해요. 밉상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거나 이런 것들도 좀 밉상스러워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나는 그런 걸 못 느껴요. 문제는 왜냐면 나 자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걸 못 느끼죠. 근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보면은 좀 이기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비겁이라는 것 자체가 보면은 좀 맹탕이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도 좀 맹탕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행동이나 이런 것들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어,
자기들한테 맞춰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견이라는 게 자기가 평안을 찾지 못하면 자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내 불안만 계속 생각을 해요. 다른 사람한테 맞춰준다거나 다른 사람을 위한다거나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설명해 드렸죠? 비견이라는 것은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내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우리가 형제 아니가, 또 우리가 또 친구, 지인 아니가, 이런 식으로 내가 포용하는 것이거든요. 비견이라는 게. 근데 그 마음이 안 생긴 상태인 거죠. 왜냐하면 내가 불안하니까. 그래서 항상 비견을 이제 하나 이상, 그러니까 일간을 제외하고 월이든 연이든 시든 하나 이상 있는 사람들은 나 자신부터 이제 안정을 시켜야 돼요. 뭐 안정을 시키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그런 것들은 스스로 찾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안정을 시켜야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진짜 이제 포용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포용을 하는 거죠. 어깨를 나란히 견주고 그다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어깨를 마주한다는 것 자체가 딱 달라붙었다는 소리잖아요. 서로 끌어안았다, 달라붙었다. 그다음에 뭐 이런 의미들인 거거든. 그런 식의 이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는 계속 이제 비의 행동은 따로 하고 그다음에 견의 행동을 따로 하고 있다가 이게 따로 하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은. 이거 따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견주코 있고 그다음에 또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싶고 그러니까 경쟁심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평안을 찾기 전에는 이제 비 이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죠. 서로를. 나와 너를 비교를 하고 있고 너를 비교하고 그다음에 견해서 이제 서로 끌어안고 우리가 동료다 이런 의미로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서로 말 그대로 이제 나 자신이 상승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상승욕에 의해서 그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고 경쟁자로 보고 있는 거거든. 요게 이제 비견인 거죠. 그래서 비견을 추가로 가지신 분들이 나이가 먹으면은 자연스럽게 나이가 먹다 보니까 알아가는 것들이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눈치 없이 살았구나. 이런 것들도 알게 되고, 내가 여태 너무 쓸모없는 일에 힘을 쓰면서 살았구나. 이런 것들도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포용하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을 또 맞이하는 데 있어서 여유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게 되죠. 그게 이제 나중에 합쳐서 비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로 쓰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내가 잘 쓰게 되면 합쳐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개인적으로 쓰고 있다가 이걸 내가 스스로 평안을 찾게 되면은 우리 모두 내가 이제 포용을 하는 단체로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비견입니다. 그래서 비견이 하나 더 있다고 해가지고 뭐 군겁쟁제가 일어나네. 그게 당연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안정이 안 돼 있는 상태예요. 내가 안정이 안 돼 있는데 내가 보니까 옆에서 이런 게 보이는 거예요. 자꾸 내가 형제 자매와 나를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이나 나보다 잘 된 사람을 보면서 계속 경쟁자로 인식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내가 평안을 찾겠어요. 평안을 못 찾다 보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또 도와주거나 이런 것들이 보면은 희생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희생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그건 희생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들도 좀 아셔야 되죠. 모임을 잘 만든다는 거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른데요. 사실 모임을 만든다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은 이거 비견이나 뭐 겁제나 식신이나 상관이나 뭐 편제, 정제, 그 다음에 편관, 정관, 그리고 편인, 인수 얘들도 전부 다 그 모임을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비견이 없어도 모임에 소속돼 있어요.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살펴보시면은 비견이나 겁제가 없고 그 다음에 편관이나 정관이 없어도 그 모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모임 생활을 하는 거죠. 그걸로 봤을 때는
이제 내가 만든다라는 의미에서는 사람을 모으는데 좋은 거는 당연히 이제 일간을 제외하고 비견이나 겁재가 있으면 사람 모으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들과 어울려 살도록 그렇게 태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관이 없으면 문제는 내가 리더가 안 되잖아요. 그 안에서. 왜냐하면 관이라는 게 지배를 해야 되고 통제를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이제 보면은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그 관이 없다는 건 또 내가 그건 안 된다는 의미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대로 사람은 항상 써요. 갖고 있는 대로 사람을 모아도 비견이 있거나 겁재가 있을 때 또 다른 뭔가가 있더라. 뭐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견이나 겁재가 한 개가 더 있는데 일간지혜가 한 개가 더 있고 사주에서 보니까 뭐 정인이나 편인이 있더라. 그렇게 되면은 내가 사람을 모아서 서로 간에 그 정보 교류라든가 그다음에 지식 교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게 없으면 뭐 편인이나 정인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근데 이제 비견이나 겁재가 있는데 한 개 있어요. 그 일간주의하고 한 개가 더 있는데 뭐 관이 있더라. 이렇게 되면은 내가 이 사람들을 가지고 이제 좀 리드를 해 나가려고 되거든요. 뭔가 또 새로운 일을 하려고 사람을 모으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비견 겁재가 하나 더 있는데 재성이 있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제 서로 간에 재산 교류라든가 그다음에 또 보면은 서로 간에 이제 팬덤 교류 뭐 이런 것들을 해요. 그런 것들을 하고 통제 통솔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식상이 있게 되면은 이것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뭐 그겁니다.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나 서로 간에 이제 필요한 것들을 어, 직접적으로 교환을 한다거나 그다음에 자기가 알고 있는 뭐 지식, 노하우 이런 것들을 상대방한테 전달해주고 상대방도 나한테 그렇게 하고 그런 식이 되거든요. 식상에서 보통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식상이라는 것 자체가 어, 일감이고 뭐 그런 의미들을 갖고 있으니까요. 모임은 많은데 뭐 무리해서 결속력이나 교류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사주를 딱 보게 되면은 내 사주를 딱 보면 돼요. 아, 내가 뭐 갖고 있네. 그럼 그대로 활동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비견은 그렇다는 거죠. 이게 비견 겁재가 오히려 없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간 제외하고 없는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사람하고 만나서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런 것들은 더 잘해요. 그런 것들까지는 잘해요. 그냥 커뮤니케이션하고 인사 나누고 그냥 서로 간에 처음 만나도 그냥 좀 편하게 그런 식으로 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냥 깊숙한 관계, 그 다음에 더 깊은 관계 이런 식으로 넘어가긴 힘든 거예요. 그게 항상 보면은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한 개를 가졌다면 일상적으로는 잘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가지고 있는 게 관이 하나가 있다. 관이 사주상에서 천간에 보니까 하나가 있더라. 그러면 내가 관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굉장히 깍듯하게 해요. 깍듯하게 하고 편하게 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나도 그냥 편하게 그냥 딱 일 처리 정도까지 하거든요. 근데 이게 더 깊은 관계로 나가진 않아요. 관이라는 게 일이고 법이고 뭐 리더하는 거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걸 더 깊이 가지를 않는 거죠. 사람들하고. 우리가 그럴 관계까지는 아니라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한 개가 더 많다, 또는 뭐 두 개가 더 많다, 세 개가 더 많다, 이런 것들은 내가 그 사람들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하고 우리가 더 결속력을 다져서 더 깊이 뭔가를 해 나가야 되다 보니까 계속 보면은 그 검증을 해야 되고 따져야 되고 그다음에 나랑 코드가 맞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되고 서로의 피해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계속 살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자꾸 하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그 한 개 이상인 애들, 두 개부터 그 걔들이 그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제 비견편에 대해서 설명을 딱 끝냈습니다.